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목하고 있었던 미국 물가지표는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우호적이었는데, 근데 그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내용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좀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이라크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뭐 그런 것들도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에 그냥 지나가는 일회성 이슈로, 일회성 악재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내용,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고, 또 그리고 뭐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죠? 하여튼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회성 이슈로 좀 가볍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미국과 중국의 뭐 그런 협상이라든가, 하여튼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과 각종 무역이니 뭐 관세니 이러면서 그런 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지금 그런 게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이라 계속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 보고 계신데, 레벨업을 해서 신나게 막 그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는, 레벨업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미국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악재들이 겹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그 낙폭 자체는 별로 크진 않았고요.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아서 시간 외에서 지금 7에서 8% 정도 상승 중입니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또, 네, 오늘 낮에 긍정적으로 끌어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사실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지금은 뭐 미국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뜨거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심리가 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가 좋으니까 대기 매수세가 많겠죠. 대기 매수세가 많으니까 저가 매수 하겠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식이 많이 빠지지는 않는 일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승 탄력이 저항 부근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심지어 하락하는 모습도, 비록 낙폭이 작지만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적 이야기 좀 하자면요. 어젯밤 미국 나스닥은 이제 그 저항에, 중요한 저항에 본격적으로 터치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요 자리,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스닥이죠. 나스닥에서 뭐 이 진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저항이라면 12월 16일 종가가 무거운 저항일 겁니다. 실질적인 저항요, 일봉에서 22,110입니다. 그 자리가 어젯밤에 그 자리 터치는 못했는데 거의 근접했죠. 어제 고가가 22,10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포인트 차이로 110에 터치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뭐 거의 근접하게 갔죠. 사실상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여기 있는 전고점 저항에 터치를 한 것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터치하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죠. 그죠? 목표치가 여기까지라고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무거운 저항에 일단 분위기 좋으니까 일단 저항까지 터치는 했습니다. 터치를 딱 하는 순간 매도세가 좀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낙폭이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장의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심각한 대량의 매도세,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젯밤에 조금 하락하고 이런 모습은 그냥 이 상승 탄력 둔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고,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이 정고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으로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여기서 확 아래쪽으로 꺾인다 라고 생각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변동성 이런 걸 봐도 좀 많이 안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미국 변동성인데, 변동성을 봐도 뭐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자리가 요 자리죠. 변동성 추종한 ETF 보고 계시고, 중요한 자리가 5월 13일 화요일 날에 시가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51.36이네요. 51.36인데 어제 저녁에 51.29까지 갔다 왔네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51.36 이 자리가 중요한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어젯밤에는 그냥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그냥 반등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게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분명. 그래서 일단 계속 일단 아직까지 뭐 어젯밤에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큰일 난 건 아니고, 일단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분명히 그죠. 미국 증시가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죠? 변동성도 약간씩 들썩들썩하고 있고, 변동성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급격히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약간의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들썩임이 있는 약간 불안한 뭐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뭐 근데 당장은 뭐가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무슨 일이 나고 그런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반등시 매도를 할 그런 때는 아닌 거죠, 아직은요. 그래서 지금 하방 베팅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저항에 터치했으니 하방 베팅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아래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 좋고 이래서,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서야 한 번 저항에 터치했고, 이게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겠다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방 베팅도 뭐 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저항 부근에서는 그냥 현금 비중이나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대응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 그 뭐 S&P나 나스닥이나 다 비슷해요.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뭐 S&P도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S&P는 조금 힘이 빠졌네요. 그죠? 중요한 저항이 이제 12월 4일에 종가가 중요한 자리일 텐데, 그 자리에 지금 터치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나, 자칫 잘못하면 야 고점이 이렇게 많이 낮아진다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살짝 둔화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어제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시고, 미국 국채 보고 계신 거고, 이제 아직까지는 근데 답답한 구간이긴 합니다. 어제 저녁에 좀 위태위태했는데 물가 지표 덕분에 또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여기 지지력은 일단 확보가 된 거고, 다음번에 이제 어제 저녁엔 여기에 이제 지지력이 확보가 된 거죠. 이 자리에 지지력이 확보가 됐고, 이제 이 정도 지지력 확인했으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넘어서 본격적인 좀 이런 반등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 자리입니다. 어젯밤 물가 지표 덕분에 이 채권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채권 시장이 이렇게 안정이 됐다라는 건 사실 지금은 주식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죠. 하여튼 이 채권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기서 삐끗하면 아래쪽으로 훅 자빠져 버릴 우려가 있는 자리인데, 그런 우려가 조금은 좀 사그라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주식 시장에 채권이 주식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이 좀 줄어들게 됐다. 채권은 이제 당분간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이고, 여기서 좀 올라봐야 여기까지 좀 제한적인 상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답답한 그런 구간이다. 채권이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이런 추세적인 이런 힘은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하방경 직성은 확인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힘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 지지력만 확보가 된 겁니다.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거하고 지지력은 좀 다른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미국 물가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6월 초에 상승을 하면서 이미 사실상 이 달러 레벨 다운 그리고 유로화 레벨업의 가능성이 이미 6월 초부터 뭐 일단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긴 했죠. 그래서 이 어젯밤에 물가 지표는 이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를 좀 더 심화시키는 좀 그런 명확한 좀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어젯밤의 지표가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핑계로 지금 유로화의 레벨업, 달러의 레벨 다운이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저항이죠? 여기가 저항이죠. 유로화 기준으로 해서 4월 21일 월요일에 종가가 중요한 저항이고, 이 자리 넘어가면 레벨업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일단 레벨업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됩니다. 유로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될 정도고 조정의 폭이 굉장히 작아서 지금 보시면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이 뭐죠? 분홍색 선이 이게 60일선입니다. 60일선에 터치했나요? 터치 안 했죠. 아득하게 멀리 61선을 터치하지 않을 만큼 지금 시장의 힘이 강한 겁니다. 이 달러는 레벨 다운, 유로화는 레벨 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유로화래 저기 원자재라든가 신흥국 증시는 그죠?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국제유가는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인해서 65달러를 강하게 돌파한 자리했습니다. 이제 다시 또 답답한 구간 안에 온 거죠. 그죠? 일단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힘이 좀 강하긴 강한데 위쪽에 저항들도 많고 이게 워낙 오랫동안 국제유가가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어가지고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흐름이 어쨌든 좀 답답하다. 어쨌든 65달러가 이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은 뭔가 세계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좀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데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만큼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정이 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그죠? 뭐 금값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좀 강한 거고 얘도 레벨업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유로화 봤었을 땐 유로화는 이렇게 61선에 터치를 안 했었죠. 얘는 터치를 했네요. 그죠? 유로화보다는 조금 금값이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하죠. 뭐 여기 이날의 시가 5월 7일 수요일에 시가를 돌파한 작하면 레벨업 되겠습니다. 이게 골드죠. 그죠? 금값입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달러가 워낙 약해서 달러 약세 때문에라도 금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보입니다. 구리는 답답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쭉쭉 다 살펴봤고 어제 미국 증시가 한번 하락 마감했는데 한국은 미국이 빠지건 말건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더라고요. 그죠? 이 만기일까지 이렇게 급등 랠리를 펼쳤는데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변곡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단기 오버슈팅 우려가 한국 증시에는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심각한 단기 오버슈팅, 그죠? 코스닥은 그냥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오버슈팅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보수적인 그런 대응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분위기 좋다고 주식을 사기는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이 급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건 거죠. 그런 거는 지금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추격의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눌림시 매수. 지금 어쨌든 코스닥은 굉장히 코스닥 흐름 나쁘지 않고요. 코스피도 흐름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어느 정도 좀 일단 오르긴 올랐고요. 그죠? 미국 증시도 어젯밤에 이제 중요한 저항, 나스닥이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 터치하고 조금 삐리하게 이제 움직임이 좀 약해졌잖아요. 그죠? 어젯밤 음봉 나오고 하락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이제 상승 탄력 둔화, 한국 증시도 오늘 윗꼬리도 길게 달리고 어떤 미국 증시 흐름과 비스무리하게 상승 탄력 둔화 이제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래의 흐름이 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정이 너무 크게 나오거나 추세가 꺾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정말 강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코스피에서 강했던 모습 어떤가요? 이렇게 기간 조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그죠? 정말 강하면요. 이런 식으로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기간 조정 정도로 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정말 많이 코스피 코스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가격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추세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요. 그죠?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승 탄력 둔화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요. 양대 지수 모두 다 상승 탄력 둔화
그러니까 하방 베팅은 아직까지 그 확인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베팅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아래쪽으로 자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세상엔 업, 다운만 있는 게 아니죠. 중간에 옆으로 가는 횡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아서 또 올라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 아니면 무조건 다운이 아니다. 그죠? 업 말고 옆으로 기어가는 것도 업, 다운 말고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뭐 계속해서 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힘이 빠졌다.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좀 그런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니 뭐 한국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끝나고 6월물 그죠? 그런 거를 좀 주의하자. 하여튼 특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물론 뭐 이래저래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얘가 대장이야. 얘는 정말 강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종목이 사실 그렇게 지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대형주 중에. 그래서 어쨌든 약간 좀 그런 경계가 좀 필요하긴 해요. 알테오젠이죠. 이거 코스닥 시가총액 1등입니다. 이게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번 주에 뭐 좀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봐야 이게 아직까지 이게 큰 기간 조정 중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하니까 기간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지금 당장은 이거를 기간 조정 중인데 이걸 강하다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진짜 강한 건 어떤 흐름이 있겠습니까? 진짜 강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방산주 같은 거 차트 보시면은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니 뭐 이런 거는 명확하게 이런 친구들이 주도주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할 텐데 이 코스닥에는 사실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 중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잘 없단 말이죠. 오히려 시가총액 1, 2등을 다투는 이 종목이 에코프로 BM인데 이런 종목은 역배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은 좀 어쨌든 힘이 여전히 좀 모자랍니다. 이 눈에 띄게 이게 눈에 띄게 이 친구가 지수를 끌고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게 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좀 상승 탄력이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말씀드린 것 같고 이 원달러 환율 그냥 원화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 너무 아래쪽으로 속도가 좀 가팔랐는지 좀 하락의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뭐 다 봤고 오늘 뭐 다른 나라 증시들 조금만 좀 보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뭐 중국 같은 거 보시면 그죠. 아직까지 증시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중국 그죠? 중국 증시 여기 전고점이니까 직전고점이니까 저항이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지 잘 올라는 가고 있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증시 같은 것도 뭐 아직까지 그 답답한 구간 안에서 여기가 여기가 직전 고점이니까 저항이니까 흐름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일본 증시는 지금 요런 식으로 보면 이게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에 닿긴 했네요. 자칫 잘못하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는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요런 점들 좀 보셔야 되겠고 유럽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좀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 정도 빠져봐야 뭐 큰 추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독일 증시 입장에 중요한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죠. 줄이 잘 꺼졌네요. 이날의 종가가 중요할 겁니다. 3월 6일에 종가가 어떤 레벨업과 레벨 다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마디 가격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켜지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기간 조정으로 봐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지금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리를 깨면은 심각합니다. 그죠? 이 자리를 깨면은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괜찮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어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던 그 물가는 괜찮았는데 하나는 그죠? 물가는 이제 한숨 돌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 기대감 이런 걸로 시장이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 기대가 다소 실망으로 바뀌면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꺾이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한국 증시도 그렇고 다들 일단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좀 조정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좀 경계가 필요하겠다. 보수적인 접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위기 좋고 눌림시 매수 그런 게 정석적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